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목 때문에 목은 너무 혹사하니까 불이법의 태도를 증득한 경호의 행위는 다소 치열하고 치열하지요. 아무나 못해요. 그렇게 치열하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경호선사처럼 목숨을 내놓고 막 송곳을 들이밀고 칼 끝에다가 놓고 이거를 한다면 당연히 대도를 성취한 자가 나오겠지. 근데 못하잖아요. 응? 나는 목에다 칼은 안 들이댔고 송곳으로 여기는 허벅지는 그냥 무진장 찔렀어. 그냥. 그 뭐 볼 때? 수능 시험 볼 때하고요. 예비고사 볼 때인가. 예비고사도 보고 나는 수능 시험도 봤죠. 다 봤죠. 이 송곳으로 이 허벅지는 많이 찔러봤지만 이것도 칼은 그 시기 조금 쪼개.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고 또한 충동적이다 이란 말이야. 충동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즉시로 행하는 거. 즉시로. 생각이 일으키면 일으킨 즉시로 막 저도 충동적인 면이 많아요. 아주 뭐 일 추진하는 데는 이 홍연지 못 따라가죠. 그냥 겁대갈 없이 막 저지르는 거예요. 아주 빨라요. 우리는 속행으로는. 기다리고 꼼꼼하고 이런 거 없어. 충동적이고 또한 파격적이다. 그냥 파격. 문둥이랑 니들이 문둥이랑 잡을 테요. 아이고 잡아. 뱀하고 놀아볼 테. 아이고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법화와 행위를 통해 한국 전통불교의 정통성을 찾아야 하더라 이런 말이지. 는 명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명제 속에서 보면 경호선사를 이런 속에서 보면은 한국 전통불교의 정통성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명제 속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전통불교의 재정립이 바로 경호로부터 일어났는데 경호의 이런 행동을 다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바로 세워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경호선사의 모든 거를 다 수용해야 돼요. 니들이 따지지 말고 저급한 눈으로 하급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경호선사를 뭐 개울이 어쩌고 저쩌고 어이구 하면은 경호로부터 바로 세워져 오늘에 이루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통해서 현대 한국선의 정통성을 찾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후학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야. 경호선사가 우리 이 저기 중생들이 보기에는 뭐 계율을 파괴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식의 안목과 선지식의 그 저기로 그 저질러지는 행동들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더라. 필요곡절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깨달은 자가 뭐 달라고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경호선사가 깨친 자인가? 아니잖아요. 그 깨친 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깨쳐보고 말해 니들이. 그럼 뭘 깨쳐? 여러분 이 뭘 깨쳐라는 그 질문에 항상 앞에 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뭘 깨쳐요? 뭘 깨쳐? 뭘 깨쳐? 간단 대수로 말하면 그냥 체화용. 더 이상은 안 가르쳐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어의 북녘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어의 삼수갑산에 대한 논의로 비승비승 송경어의 환송 여부에 관한 일부 차르 연구를 비롯하여 경어의 북항에 대한 제 논의를 살펴보았더라. 이런 아주 그냥 북녘 아이고 힘들어. 뭐냐 어이구 이것도 안 일어났어? 다시
불이법의 너를 증득한 경어의 행위는 다소 치열하고 충동적이며 또한 파격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법화와 행위를 통해 한국 전통 불교의 정통성을 차지한다는 명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전통 불교의 재정립이 바로 경어로부터 바로 세워져 오늘에 이르겠다는 엄연한 사실을 통해서 현대 한국선의 정통성을 지키라는 것은 후학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살펴본 바 같이 경어의 북력시를 중심으로 하여 경어의 삼소갑산에 대한 논으로 비승비속 송경어의 환성 여부에 대한 7차례 연구를 비롯하여 경어의 북행에 대한 재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경어의 북행에 대한 논의는 경어가 북녘에서 남긴 글이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즉 시만 남아있어요. 살다가 시 140수 그냥 개인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은 긴 산문으로 남긴 거나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북녘에서 남긴 유일한 자료로는 그의 시가 전부이기 때문에 따라서 경어의 시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만 있어도 잘 찾아가요. 시를 줄라름이 세우면 순서가 다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면서 다 있어. 뭐 영병군, 뭐 상원암, 묘양산, 뭐 이게 다 있죠. 희청군, 영병군, 희청군, 벽동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진군 다 나오죠. 그래서 1904년 천정함으로 돌아온 경어는 만공에게 법일 전한 후 북녘으로 걸음을 옮겼더라. 1904년 2월 11일 써 있어요. 그 전법계에 2월 10일이라고 써 있어. 근데 또 그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게 경서가 천장선실에서 2월 11일 날 썼다고 딱 써 있는데 어떤 놈들이 참으로 할 짓이 없는 놈들이 누구지 수월이가 보낸 저기 북쪽에서 내려온 때 그때 전법계로 줬다나 해가지고 또 7월 15일 날이라고 썼는 데가 많아요. 7월 15일 날은 말 그대로 하한거 해제 날이잖아요. 근데 7월 15일도 아니고요. 2월 10일이라고 딱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7월 15일이니까 7월 25일 날 그 일행이 저기 오지요 수덕사에. 그러니까 이게 미친년 널뛰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말들이. 정리 좀 하자고.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화선사가 엄연히 2월 10일이라고 써놨으면 그냥 2월 11일로 통일을 해야죠. 앞으로 우리 경화선사에 대해서 뭘 쓴다고 해도 좀 자세히 살피고 뭐 써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정리가 돼가지고 딱 이 경어기념관이나 경어선센터나 이런 것들이 딱 세워져서 경어선사에 대한 것이 흔들림 없이 아주 그냥 저기가 기초가 탄탄하게 이렇게 서는 그런 날이 오기를. 에휴, 그래서 뭐야 북녘으로 걸음을 옮겼다. 경어는 북정번길의 행장. 이거 행장 뭐야? 집신과 남학신한 컬레인데 지팡이와 남학신이 아랬죠. 지팡이 구 집신 지팡이 장 집신 구 장구야. 르러 지팡이 하나와 남학신은 아니라 그랬죠. 오대산을 정사 금강산을 거친 경어는 남부엔 서강사에 잠시 멈춘 뒤 자취를 감췄더라. 그래서 학계에서는 경어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승비숙이다. 경어의 비승비숙은 경어선사가 당신을 비승비숙 송경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경어선사는 선승여 한소경의 의견으로 설왕설래를 했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선승여 한소경. 경어선사 자신이 나는 비승비숙 송경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경어선사는 진정한 선승이었죠. 왜? 속인의 모습을 한 평생을 경어선사는 속인의 모습을 했지만 단 한순간도 내가 속인이다라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습만 바꿨죠. 살기 위해서. 특히 대중의 관심은 경어가 1903년 초가을에 해인사를 떠나서 거기서 10월 달에 다 정리하고 떠나요. 또 어디로? 범어사 이런 데로 와요. 거기도 또 미진한 게 또 있으니까 범어사에 가서 또 일을 맞춰주고 그리고 최종으로 다시 해인사로 돌아가죠. 그래서 거기 가서 1904년 1월 15일 날 그 동안거 해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천장암으로 진짜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1904년엔 수단천장하면서 최후의 법문을 누구에게 만공에게 내리고 전법계를 내린 후에 1904년에 오대산 월정사에서 3개월간 여기에 몇 월달? 5월달이죠. 1904년 5월달에 도착해서 1904년 8월달까지 3개월간 해주시고 그리고 떠나시죠. 환경 법문을 한다. 이어 금강산을 유람하고, 유람한 건 아니고 그냥 가는 김에 그해 가을에는 안변서강사 안전 계급불사 정확히 10월 15일 열사 증명을 끝으로 삼수갑산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경호는 후련히 떠나 바람처럼 사라졌죠.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죠. 허기야만 이 천장함을 아니 해인사를 떠나올 때도 바람처럼 그냥 가셨고, 또 천장함을 떠나올 때도 그냥 바람처럼 새벽에 또 떠나셨고, 안변 서강사에 가셔도 또 새벽에 또 영월루를 지나며라는 시를 당기고 그냥 사라져요. 이 경허사는 이런 게 주특기죠. 이어 금강산을 유람하고 경허는 후련히 떠나 바람처럼 사라진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후 갑상 관계등지에서 머리를 기르고 유관을 쓴 모습으로 살았더라. 이게 천설 따라 삼천린대영 설정스님 안타까워서 홍박사 진짜로 경허선사가 유관했어? 싫어서 유관했다 그러니까 싫어서 더 어찌하냐. 유관했어요. 유관하시고 심지어는 박난주로 개명하여 그곳에서 훈장선생으로 살다가 1912년 4월 25일 새벽에 마침내 천설전에 입적한다. 그 설정스님이 그 정말 유관한 게 안타까우셔서 유관했냐고 하는데 그때는 전봉준이 안 나타났을 때죠. 그 후에 이제 전봉준이 나타나니까 그냥 틀림없는 유관을 하고 마는 거죠. 아이씨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진짜로. 왜 하필 삼수갑산인가, 왜 하필 박난주인가, 비승비숙도 선승인가. 경호는 외형상으로 비승비숙으로 세간을 마치지만 환석의 상징인 가정도 꾸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 한순간도 승려의 신분을 저버린 적이 없는, 선지식으로 선승으로 신분을 이탈한 적이 없는 경호성으로 살았더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 연사 외칩니다. 왜? 이 연사 지금 전봉준이 안 나타났어도 이 여린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왜? 경호성. 제가 해밀리 아파트 거기 상가에서 그 웅변학원도 했어요. 웅변학원. 경호의 한속을 근거로 유관 속보기에다 유생 박난주와 서당 혼몽 박진사를 그 근거로 하여 선승 경허성의 신분을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의심을 했지만 경허선사는 가서 환속도 한 적도 없고 뭐 과거를 얻은 적도 없고 그냥 그 말하잖아요. 선빵, 거기를 선빵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 글빵을 낮에는 글빵이고 밤에는 선빵이고 이렇게 바꿔서 방 하나 가지고 그냥 살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선창이라고 쓰시잖아요. 제목이 선창이라는 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요? 남전당 한규가 왔는데 내가 시 한 수 적어주고 싶다. 다 잊어버렸는데 해가지고 또 저기 만공한테 그걸 해놓고 사실은 전하지 못하죠. 그냥 만공이랑 모르니까. 그러나 참선수행자 현승경은 대선승답게 임종계를 남김으로써 마지막 한순간까지 다 이런 상도 그리시고 붓도 치고 던지시고 좌탈인망으로 하신 거죠. 그 불안속에 중지부를 찍었더라. 한속하지 않았다. 불안속이죠. 이것은 경호의 북행시를 바탕으로 경호가 남긴 북녘시 중에서 이 시 속에서 환속인의 황난주와 선승으로서의 다 보이나? 자신의 신분을 결코 잊지 않고 입전수수의 경지에서 일일중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호의 삼수갑산이 결코 환속이 아닌 선승임을 밝힘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의 경호의 북행을 환속으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시각이 필요하다. 참 구구절절히 썼지요. 에휴, 이때가 내가 좀 많이,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이 박사논문이 탄생되기까지 진짜 그 천신만고의 피를 깎는 이런 아픔 속에서 이거를 그냥 또 쓰고 이렇게 해서 쓴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보면 이거 누가 써요? 안 써. 더러워서도 안 쓰겠다. 이거를 일일이 다 이거를 손으로 쓰고 이거를. 그런데도 지금 현재 한국 불교의 현실은 경허선사를 선양하지 않아요. 다 해봤어요, 전부 다. 그냥 총무원장 스님, 뭐 자승 스님을 비롯해서 원행 스님 뭐 다 해봤어. 안 해요. 성파 총정 스님도 설정 스님이 내 옆에 있는 한은 절대로 안 된다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설정 스님을 떠나서 어떻게 경허를 하나? 경허선사의 번향이 응? 천장 아닌데. 정작 수덕사에서도 이 문양을 하고 있고, 낯골배기 싫어서 자기네끼리 한다나 경허용서 내놓으라고를 하고.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경허선사를 선양하는 건 그렇게 순탄하게 항해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가면 뭐 그러더라고. 저기 어떤 스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 뭐 선명상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나서서 경허선사에 대한 이 가나선 이거는 뭐 들이밀 수가 없어요. 또한 가나선이라는 자체가 물론 안거하면서 동안거 하안거 뭐 선언해서 하고 있다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인이 나오나? 어려운 일이죠. 매단거 해봐야 이게 딱 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경허선사처럼 해야 돼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선방에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방이 진짜 7.5평 말했잖아요. 아주 그 7.5평 작은 방에서 장롱이 책장으로 벽을 막고 딱 그 부처님 모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나는 그게 그때 산 그 부처님 모시는 그 장이 지금도 있어. 내 잠자리 옆에 있어요. 그나 저나 그때나 저때나 거기서 잠자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방이 넓어져서 침대 하나 놓고 있고, 그때는 너무 좁아서 침대도 못 놓고 그냥 부처님 그 장식장이 거기에 이불을 깔고 자다가 내가 말했나? 그 이불이 홀라당 탔는데 여기까지 다 제가 원래 나는 안 타. 부처님이 일어나라 해서 부처님은 안 들어봤죠? 나는 들어봤어. 부처님 여기도 만져주시고. 근데 그러한 작은 방에서 참선할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했잖아요. 회전 의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거기에 앉아서 병풍을 둘러요. 사각병풍.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구석에서 진짜 경허스님 작은 방에 도인나다. 그 작은 방보다 더 작은 방. 이거 회전 의자 있잖아요. 이거 하나 딱 올라가서 가부좌 틀고 앉으면 자리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방이 그거밖에 없어서 거기를 병풍으로 가렸죠. 그 병풍도 뭐 있겠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선생하는데 우리 반 아이가 반장이 됐다고 그 반장 엄마가 나한테 선물한 병풍인데 지금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땡땡 자수사야. 그렇더라고. 알고 보니까 땡땡. 근데 그 병풍이 고맙지요. 나는 그냥 그 병풍이 벽으로 알고 정말로 뭐 누가 가르쳐 준 바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걸 내가 깨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냥 바로 병풍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어야 돼. 아시겠죠? 절대로 누구랑 같이 도닦으려고 하지 마. 그냥 혼자 독살이. 그러니까 그래야만 되고 또 나가 그것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절대 안 돼야 돼.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무슨 걱정이 있고 집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하고 와. 다 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내가 여기 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게 도닦다가 죽어도 좋다 할 때 올라가야 돼. 방석에 올라서.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진다면 참으로 불행하지만 금생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뭐랑 바꾸려고 돼. 목숨과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이 이미 다 모든 걸 떠나서 나는 목숨만 있는데 나 목숨 그냥 부처님한테 바치고 이거 하다 가겠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희한하게 나는 그런 순간이 몇 번이 있었어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정리를 해놓고, 만약에 금생이 안 되면 내 생에는 또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같이 수행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 부처님 그 초기형전에도 써있더만 내가 봤는데, 수행자여 멀리 떠나라. 민가와 멀리 떠나고 사람들과 멀리 떠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내가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은 수행으로 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말을 부처님이 써놓으셨는지. 멀리 떠나라잖아요. 풀숲에 혼자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요. 요만한 거 혼자 딱 경허선사처럼 해야 돼. 경허선사도 조그만 방구석 안에다가 구멍 뚫어놓고 이거 했잖아요. 어디까지? 패친망찬. 그러니까 이 도인은, 깨달은 자는 쉽게 출현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허선사가 가신 법화와 행위 모두가, 우리가 그 경허선사가 했던 어떤 행동을 하셨던, 그거는 우리의 작은 안목으로 보지 말고 경허선사가 그것을 하셨다는 것을 보고 또 다른 깨달음을 거기서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특히 경허의 신분이 보여지는 이 시의 백리는 누가 내 주머니 속에 이가 지난번에 했었죠. 어디? 공길이 화제액. 제목이 공길이 화제액인데, 공길이 화제액 가서 술 드시고 좀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 창자가 이게 술이 내려가니까 촥 해서 이 야윈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친다거나 그것이 있잖아. 백미라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죠? 술이 들어가니까 뭐가? 아, 영묘한 싹이. 경허선사가 자신을 영묘한 싹이 비를 만나서 살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사장사 하나 입어보고 춤을 추는 거야. 좋다. 이러한 게 대도인이죠. 누가 보내 부모님 속에 보배 피계를 감추어진 걸 알려 어떤 때는 가가이 가사장사 입어본. 이게 환속자야? 이게 환속자냐고 도대체가. 이 웬수더라. 근데 지금도 경허선사를 비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이 경허선사 후학 도반님들, 선화자님들. 선화자는 도반 중에서도 뭐 선을 공부해야 돼. 선화자라는 귀한 이름을 얻게 돼요. 이것도 경허선사가 만들어 주신 선화자지요. 선화자님들은 반드시 이 경허선사를 지켜야 돼요. 어떤 놈들이 올지 몰라. 그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자기네랑 파가 다르다 그래서. 그건 딱 한 가지죠. 땡땡파. 아세요? 말이 되는 소리. 이 부분에서 경허는 누가 경허의 북행을 일러 속인이라 할 것이며, 이게 속인이냐? 도피냐 이게? 라 할 것이며, 또 이걸 참회라고 한다고 할 것이며, 이처럼 경허가 말년에 종적을 감춘 것은 불교 수행의 마지막 단계인, 여기가 조금 이제 또 야리꾸리하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천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입전수수, 일유충행을 실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또한 깨친 자의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이거 좀 잘못됐죠. 궁극적으로는 맞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이걸 하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이걸 하러 못 하려고 삼서갑산까지 가시나. 어찌됐든 제가 경허선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의 행리를 온전한 의미의 입전수수행으로, 화강동진으로, 무예행으로는 규정짓기에는 다오니. 규정 지으려고 하니까 고개가 아닌 것 같은데. 규정 짓기에는 그의 행적에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기인한 거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냥 이 찝찝에 똥 싸고 미단 닦은 사람이, 저번에 어떤 인간이 이 여자 뭐야? 여자가 어디다 대고 똥 얘기를 해. 아이고, 어리석은 자여, 그대 이름은 뭐라고 해줄까? 그래서 찝찝해. 왜냐면 막 밀어붙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진짜로 있었잖아요. 학계에서는 경허의 삼수갑산행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별별 말들을 다 했었죠 그때. 그리고 민영규라는 학자가 있었어. 지금
안 계시죠. 북기사라는 걸 썼는데, 여기서 그의 논문 북기사라는 거에서 환속이라고까지 단정짓기도 했다. 이런 환속입니까? 민영규 박사님, 띠렁띠렁. 환속 아니에요. 예? 경화당의 행적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도 아는 바, 이게 민영규가 쓴 거죠. 지난번에 봤죠? 경화당이라고 그래 하셨더라고요. 행적에 관하여 우리는 너무도 아는 바가 적다. 적지 않은 일하에서 활자되어 가지고 전하나 장사미사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 장사미사가 뭐예요? 개나 소나 이런 얘기예요. 경화선사가 개나 소나나? 58세 때 경화당이 북으로 잠적한 까닭을 시봉 하나가 동학사 가던 길에 동학사 가던 길에 피살된 게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 장사미사라는 말이 또 뭐 경화선사가 그래 살았다는 그런 거보다는 또 개나 소나가 아무 말 짓거리는데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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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그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북으로 잠적한 까닭을 시봉 하나, 여기서 시봉도 정확하게 영주삼이고 영주삼이는 개심사 출신이고 다 알아요. 만공 스님도 알고 그 비구니 승도 알고, 그리고 동학사 가던 길이 아니고 연천봉 경사가 그 갑사를 가셨다가 동학사로 가는데 그 연천봉 등은암을 들리고 싶으셨나 봐요. 연천봉 등은암에는 유명히 아니에요. 등은암이 누구죠? 등은이 자기 그 뭐지? 부설거사 그 얼명각시. 그래서 그거를 들렸다 내려오다가 김도원영이라고 하는 놈, 그 갑사의 부목놈한테 걸려가지고 영주삼이가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왜? 받잖아. 경호사도 받고 그놈도 받으니까. 그런데 경호사가 거기서 그 살인 누명을 쓰죠. 그래서 경화당이 북으로 잠적한 까닭을 여기도 이게 58세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민영규라고 하는 박사도 따따붙다를 하면서 북기사라고 경호사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 이미 이게 58세가 아니에요. 경호선사가 56세 때 천장하면서 떠나는데, 그럼 여기서 3년을 빼봐요. 58에서 3년을 빼면 55죠? 그래서 경호선사의 생년을 누구요? 건상노요? 아니요. 동국대학교 초대 총장. 덕숭삼님이라는 거기서 썼잖아요. 그분이 그 이상한 거를 써놔가지고 날짜가 다 바뀌었어요. 누구죠? 아이씨, 내가 이거 그 논문 내가지고 천장하면서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55세라니까 3세를 왜 갖다가 엉뚱하게 경화선사로 46년생으로 해놓느냐고. 김지겸 박사. 김지겸 박사님 띠링띠링 55세예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또 이 민영규는 그놈을 따다가 해고, 여기 또 시봉 하나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정확한 게 다 드러나서 있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왈가왈부 하면 안 돼요. 55세. 그럼 55세면 언제? 1903년. 그러니까 1903년 때 영주삼이 살인사건, 또 그 뭐시기요? 이회강이가 내놓으라고 원종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홍련이가 혼인을 하면서 그 세 가지가 겹쳐서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신하는 납자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래서 갔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납자들이 있죠. 누군들 전봉준을 모르는데 어떤 확신은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55세라니까 다 잘못됐어요. 조선불교 통사 이능화 1917년, 이 인간은 경화선사가 열반도 다 하시고 그 뒤에 쓰잘데기 없는 절 이렇게 써가지고 이 경화선사를 그냥 진흙탕으로 몰아놨다니까. 인물은 잘생겼더라고. 일반인이에요. 승려인 줄 알았더니. 저자는 경화당의 경계를 가리켜, 지가 뭔데 경화당의 경계를 가리켜, 아마 기독교인인가 그것도 하더라고. 응? 음주식욕하고, 뭐냐 음주식욕한 걸 네가 몇 행가를 알겠냐? 고기를 왜 먹었어? 피부병 고치려고 먹었다 라고.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래요? 아주 나쁜 인간이라니까. 음주식욕하고 또
행음투도하를 거리지 않는. 행음투도는 또 뭐예요? 행음투도는 경허선사가 언제 도둑질했냐? 를 꺼리지 않는 마설로. 살다가 왜 경허선사가 이제는 또 도둑유명에다가 그 살인유명에다가 도둑놈까지 행음투도를 꺼리지 않는 마설로 배척하던 당시 총림의 여론을 사모 통조하는 기세로 기선수를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오직 경허당 자신만이 남긴 문자다. 이것도 지금 이게 누가 쓴? 민영규가 쓴 거예요. 민영규 님도 참으로 할 일이 없이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그냥 아주 인용할 것까지 그냥 아주 박학다식하다고 그 자랑을 하시려고 하시나 봐. 현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남의 걸 끌어다가 마치 자기 일은 아닌데 이런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일부러 끄잡아내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모르는 일도 이렇게 끄잡아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경허당 자신이 남긴 문자뿐이더라. 뭐냐 그렇더라. 이처럼 민영규는 경허의 삼수갑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오직 경허당 자신이 남긴 문자뿐이다. 그런데 이 문자 속에서도 잘 봐야 한다는 거죠. 문자 속에 들어있는 행간의 의미를 잘 찾아내야 돼요. 저도 천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찾아냈나요? 다 못 찾아냈죠. 지금은 막 과잉으로 더 찾아내려고 그래. 라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한용우는 경허 관련의 삼수갑산행을 만행두타. 이제 한용우 스님은 경허집을 쓰면서 서문을 또 쓰셨잖아요. 경허집을 이걸 발간하신 분이라 만행두타라고 이게 쓰거든요. 이거는 무슨 쪽? 화강동진 이리중행 쪽으로 보신 거죠. 우리가 만행을 한다는 건 뭐예요? 결제를 동한 거, 하한 거 하고 나머지 3개월을 만행하잖아요. 만행한다고 가는데 어디로 가요? 이빠서 하나 한다고 미얀마로 가.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선방에서 3개월간 하도 잡고 해놓고 해제를 주니까 만행한다고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난리 났었죠 한동안.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저 대학원 다닐 때 그게 유행이어가지고 그냥 미얀마 안 갔다면 무슨 촌떡 같은 줄 알아 보죠. 그래서 이 만행을 하시려고 두타행을 하러 가셨는데 두타행이 제일 누구예요? 마가섭이죠. 마가섭이 두타행의 1인자잖아요. 로 보았다 한용운이 쓴 경허집과 약보등에는 경허의 출출세간, 또 말했죠. 출세간을 넘어선 출출세간. 왜 이것도 썼을까요? 경허선사가 출세간을 하면은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계율을 파기하고 뭐하고 막 이 무예행을 하시잖아요. 역행의 비도를 하시니까 거다가 출자를 하나 넣어서 출출세간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출세간이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출출세간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더라. 또 뭘 다음과 같이. 자, 일단 여기서 큰